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희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404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403페이지에 말소 회복에 등기는 건너뛰었어요. 그거는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나중에 1, 2월 달에 가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이 404페이지에 부기등기가 나오죠. 여기는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인이 한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부기등기를 거창하게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이게 부기등기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출발을 어떻게 출발하냐면 이렇게 출발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등기는 있잖아요. 형식이거든. 형식에 따라서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다 이 말. 그럼 여러분들 이 주등기는 있잖아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독립등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등기는 있잖아요. 하면은 번호를 주잖아요. 번호.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1, 2 이렇게 있죠. 3, 4 이래 내려가죠. 그러니까 1, 2, 3, 4라는 이 숫자가 독립된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5번이라는 이 5가 독립된 숫자지. 예를 들어서 6이라는 숫자 있죠. 이게 독립된 숫자이지. 그러니까 등기부에 순위번호를 쓸 때 1, 2, 3, 4로 가는 등기 있죠. 이게 주등기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자 보세요. 1, 1에 됐죠. 그럼 이거는 주등기입니다. 1의 1, 1에 갈 수 있죠. 이게 부기등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의 2가 갈 수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1의 3이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지적법이죠. 지적법에 보면은 만약에 이게 1번지다 이 말입니다. 이걸 두 필지로 분할하잖아요. 분할하면은 이렇게 됐죠. 그러면 1의 뭡니까? 1 됐죠. 이걸 또 분할하면 1의 뭡니까?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쉬운 거죠. 1, 2, 3, 4로 가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주등기다 이 말. 그러면 이렇게 가는 번호 있죠. 이게 부기등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정리할 때 요 1 있죠. 요게 요 1이다 이 말입니다. 1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 앞에 번호는 전부 다 1로 똑같잖아요. 그럼 여기 보니까 1, 2,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걸 문자로 말하면 요 등기는 1이니까 이거는 주등기지. 그럼 이거는 부기등기죠. 그 말은 한 개의 주등기에 부기등기가 지금 3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의 주등기에 여러 개 부기등기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각도로서 해볼게요. 자, 보세요. 만약에,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됐죠. 1이죠. 그럼 이거는 주등기죠. 1의 1, 이거는 부기등기죠. 그럼 보세요. 1의 1에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부기등기에 1의 1에 가죠. 이러면 부기등기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가지 않아요. 여기까지도 가지 않아요. 그러면 요렇게 1, 2, 3, 4로 쓰는 등기는 주등기, 요렇게 쓰는 등기는 부기등기, 요렇게 쓰는 거는 부기등기에 이렇게 계속 붙여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다른 각도로서 또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요 글자를 한번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반장이 있죠. 부반장이 있잖아요. 부반장. 여러분들 서울교육대학교가 있죠. 그러면 교육대학교 부속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부속 초등학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를 보세요. 제가 좀 전에 1, 2, 3, 4로 가는 등기는 주등기입니다. 주등기. 그런데 1의 1, 1의 2, 1의 3 이렇게 가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주등기의 주자를 동그라미를 치보는 거라. 부기등기에 부자를 동그라미 치보는 거라. 그럴 때는 항상 공부할 때 이 부기등기는 종이에요. 종. 그럼 여기서 주종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민법의 유인성, 무인성에 있잖아요. 민법의 유인성, 무인성을 이해를 못하면 법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 말은 주가 있어야 종이 있는 겁니다. 주가 없다면 종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비견한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자 보세요. 부모가 있죠.
그러면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 그렇죠?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겁니다. 부모가 없었다면 나는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고 이게 종이다 이런 말입니다. 맞죠? 그럼 부가 없으면 주가 없으면 종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주는 있는데 종은 없을 수 있죠. 그 말은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은 안 나올 수 있죠. 안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있는데 종은 없을 수가 뭐다?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기등기를 우리가 이 부기등기를 그러면 왜 필요한데? 아니 등기를 할 때 1, 2, 3, 4로 그냥 쓰면 되지. 1에 1, 1에 2 이게 왜 필요한데?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잠깐만 이렇게 가볼게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이 등기부는 자 여기 봅니다. 갑구입니다. 갑구.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에 관한 등기죠.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다가 기재를 하죠. 갑구. 그럼 요리로 가볼게요. 이거는 을구죠. 을구. 을구는 소유권 외죠. 소유권 외가 전세권이나 저당권입니다. 자, 그럼 제가 앞으로 다시 갈게요. 자, 지금부터 퀴즈를 냅니다. 퀴즈를. 이거를 맞추는 분은 제가 상품을 드립니다. 추어탕을 사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 답을 딱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입니다. 자, 여기에 등기가 몇 개가 있습니까? 몇 개가? 자, 등기가 몇 개예요? 대답하세요. 몇 개예요? 답입니다. 3개라고 한 사람은 전부 다 X입니다. X. 등기는 1개밖에 없습니다. 왜? 자, 보세요. 소유자가 갑이죠. 갑이 을에게 매매했잖아요. 그럼 이제 소유자는 을이지.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을이 병한테 또 매매했지. 그럼 소유자가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살아있는 등기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그런데 하나를 넘겨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에는 자, 그림을 봅니다. 1번에 전세가 있죠. 2번에 저당이 있죠. 3번에 저당이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정답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등기가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습니다. 3개. 자, 전세권, 저당권, 저당권. 등기가 3개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 제가 이렇게 적어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이전 등기가 있어요.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처분의 제한이 있어요. 자, 등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딱 구분을 했어요.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외냐, 이렇게 딱 구별하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소유권 이전을 봅니다. 소유권 이전을. 자, 요리로 와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자, 정리, 소유권에 관한 등기입니다. 자, 처음에 소유자는 갑이죠. 두 번째 소유자는 을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럼 을이 병에게 매매했죠.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그럼 현재 소유자는 병입니다. 병. 그럼 병이 정한테 매매하잖아요. 매매하면은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겠죠. 그럼 소유권 이전을 하면은 당연히 4번에서 소유권 이전 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됩니다. 그럼 이제 소유자는 이 사람의 소유자가 아니죠. 이 사람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됐죠? 자, 이거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럼 하나를 볼게요. 이 그림을 봅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1번에 전세가 있고 2번에 저당이 있고 3번에 저당이 있죠. 등기가 3개 있습니다. 3개. 그럴 때 전세를 이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당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당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말. 그러면 전세를 이전한다는 말은 전세를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지고 간다는 말은 전세가 몇 번입니까? 1번. 가지고 가니까 1에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저당도 이전이 되죠. 그럼 저당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2번 저당권을 이전한다 이러면 2의 뭡니까?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이 3번 저당권도 이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가면 3의 뭡니까? 1. 그럼 여기는 등기가 3개잖아요. 1번을 이전할 수도 있고 2번을 이전할 수도 있고 3번을 이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등기에서는 여러분들 보세요. 이 등기에서는 등기가 1개밖에 없습니다.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전을 하니까 그냥 바로 4번이 되는 거예요. 4번. 그래서 소유권 무슨 등기다? 이전. 그럼 소유권 이전이라면 정의죠.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됐죠. 그럼 이거를 암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주등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면 보세요. 전세권 이전하죠. 1회 뭐입니까? 1. 그럼 부기등기 하잖아요. 저당권을 이전하죠. 2의 뭐다? 1. 부기등기 하잖아요. 2번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3번 저당권을 이전하면 3의 뭐다? 1. 그럼 여기서 딱 정리할 때 소유권을 이전하면 전부 다 주등기 하는 거구나. 소유권 2회를 이전하면 전부 다 부기등기 하는구나. 얼마나 공부하기가 쉬워요. 소유권 이전이냐 소유권 2회의 이전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리로 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거를 공부했어요. 요거를 공부해보고 요거로 가볼게요.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자, 글자를 볼게요. 갑을입니다.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요렇게 되었어요. 요렇게 됐죠. 이거는 갑구입니다. 이거는 을구입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인데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죠. 그러면 소유권의 저당이잖아요. 저당은 을구에 하잖아요. 을구. 그러면 1번에 저당권 설정 등기 누구로 됐어요? 을 됐죠. 자, 두 번째입니다.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줘도 소유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예를 들어서 A에게 병이라고 해봅시다. 병에게 전세를 줄 수 있지. 그 말은 정답입니다. 전세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도 전세를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자, 되어졌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볼게요. 자, 이렇게 가볼게요. 여기 병이라고 해봅시다. 다시 정리합니다.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줬어요. 갑은 병에게 전세권을 준 겁니다. 병에게 전세권을 줬죠. 자, 이때 전세권자 병이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냐냐 이 말입니다. 그건 당연히 있죠. 그죠? 전세권의 저당이거든. 그러면 전세권의 저당이라는 게 이게 전세잖아요. 그럼 전세권의 저당이니까 보세요. 2의 뭐다? 1. 전세권의 저당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만약 갑이 저당을 준다면은 그냥 여기서 3번으로 가는 거지. 됐죠? 그런데 전세에 저당을 준다는 거는 전세를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의 뭐다? 1. 그럼 여기도 암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소유권에 저당이 들어오면 주등기 하는구나. 전세권에 저당이 들어오면 부기등기 하는 거구나.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에 들어오면 무슨 등기다? 주. 소유권 이외에 들어오면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할게요. 이거예요. 처분의 제한이거든. 처분의 제한은 가압류예요. 가압류. 그럼 한 번만 해볼게요. 이 그림을 아까식으로 이야기하면 1번에 전세가 있죠. 2번에 저당이 있죠. 3번에 저당이 있죠. 등기가 3개입니다. 이때 이 전세에 가압류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전세에 가압류니까 1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1에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번 저당권에 가압류가 들어갈 수 있다 이면 그러면 2에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없다고 치면 이 3번에 가압류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3에 1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의 가압류는 부기등기합니다. 저당권의 가압류는 부기등기한다 이 말. 그런데 이제 앞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좀 전에 제가 그랬죠. 등기가 몇 개냐 이 말이에요. 등기는 여기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4번이라고 써도 여기에 가압류가 써져. 그러면 이 4번은 당연히 3번 소유권에 가압류가 들어봤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안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여기는 등기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암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렇게 딱 공부를 딱 하면 돼요. 이걸 외울 때는 민법이 조금 돼 있어야 되거든. 여러분들 한마디 해봅시다. 소유권에 저당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럼 당연히 주등기지. 전세권에 저당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럼 당연히 부기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전이죠. 당연히 주등기입니다. 저당권 이전이죠. 당연히 부기등기입니다. 소유권의 가압류는 주등기죠. 저당권의 가압류는 부기등기입니다. 그러면 주등기, 부기등기를 공부하는 1순위는 딱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외냐. 그래서 소유권에 들어오는 등기는 전부 다 주등기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외에 들어오는 등기는 전부 다 부기등기한다. 그럼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내면 이거는 답이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내더라도 틀릴 리가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해관계입니다. 이해관계. 이거를 시험에 내는 거예요. 이해관계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보세요. 이걸 이렇게 딱 가져갑니다. 성낙서를 첨부했느냐 안 했느냐 요 차이예요. 그죠? 자, 요리라 보세요. 갑, 얼. 자, 여기에 병 이렇게 있어요. 자, 쉽게 접근해 봅시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이 집이 시가 10억짜리입니다. 10억짜리. 이걸 병의 을에게 전세 줬어요. 전세. 그럼 1번에 전세를 을에게 줬습니다. 5억 이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번에 똑같은 그림입니다. 전세 5억 이래 돼 있어요. 이때 전세 준 집을 은행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병이 저당권 들어올 때는 1번에 전세가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갑니다. 아, 전세금이 5억이구나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2번에 저당권에 2억이 들어왔다. 2번에 저당권에 2억이 들어왔다. 다시 정리를 하면 2번 저당권자가 저당권이 들어올 때는 1번 전세가 있다는 걸 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전세금이 얼마입니까? 5억. 저당권의 채권액이 얼마입니까? 2억. 합치면 7억이잖아요. 그러면 이 집이 잘못돼가 경매가 들어가면 만약에 7억으로 낙찰이 됐다. 그러면 배당을 받아야 될 건 당연히 요 순서대로 배당을 받잖아요. 그러면 전세가 5억을 가지고 가고 저당권자가 2억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6억으로 낙찰이 됐다. 경매가 들어갔는데 6억으로 낙찰이 됐다면 1번이 먼저 가져가야 되겠죠. 5억으로 가져가고 이 사람은 2억인데 1억밖에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는 이 순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매는 70%로 보면 돼요. 그럼 10억짜리면 7억 정도의 경매에 낙찰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아래로 내려가면 그건 잘 없고 그 내려가면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죠? 그러면 자, 요게 됐다면 자 보세요. 키는 항상 우리를 공부할 때는 이익 보는 쪽을 키로 잡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익 보는 쪽은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불리한 쪽. 그 불리한 쪽을 법학에서는 이해관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불리한 사람은 항상 후순위 권리자가 불리한 거예요. 왜? 이 순서대로 내려오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먼저 5억을 가져가고 남는 거를 이 사람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후순위 권리자가 불리한 쪽입니다. 불리한 쪽. 이해했죠? 네. 그러면 이게 5억이죠. 그럼 이 저당권자가 저당을 들어올 때는 5억인 줄 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전세금이 5억에서 6억으로 정액을 한다면 정액. 그러면 이 사람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나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이다 이 말. 따라서 이걸 정액을 할 때 이 사람의 성낙서가 들어가면 1에 1 이렇게가 6억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요 번호가 있죠. 그러면 정리합니다. 이 번호하고 요 번호 있죠. 그러면 요거는 여기는 비록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지만 이 번호는 이거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이 같다라는 게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 집이 잘못돼가 경매가 들어갔다면 7억에 낙찰이 됐다면 이 사람이 먼저 배당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6억을 배당받고 이 사람은 두 번째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7억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1억밖에 배당을 못 받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성낙서를 써주느냐 안 써주느냐 안 써주지. 안 써주면 3번에서
6억으로 간다. 그러면 나중에 이 집이 잘못돼가 경매가 들어가면 요 순서대로 배당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5억을 가지고 가고 이 사람이 2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정액했던 1억은 못 가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키는 있잖아요. 전세금이 5억에서 6억으로 변하는 걸 권리의 변경등기라고 부르고, 권리의 변경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는 있다면 성낙서가 들어오면 부기등기를 하는 겁니다. 성낙서가 안 들어오면 주등기로 한다. 고래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기등기는 여러분들 거창한데 답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소유권에 들어오는 등기는 주, 소유권 이외에 들어오는 등기는 부기등기. 답이 무조건 정형화 되어 있어. 두 번째는 이해관계입니다. 이해관계에 성낙서가 들어오면 부기등기, 들어오지 않으면 주등기. 그것밖에 없어요.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너무 명확한 거라. 그래서 출제는 시험에 잘 안 내요. 내더라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시험 문제는 이게 키다. 이해관계는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잠깐 다른 각도로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는 번호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제가 번호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 집이 시가 10억이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을에게, 병에게, 정에게, 그럼 이 사람에게 3억의 전세를 줬다. 아니면 이 사람은 2억의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사람한테 2억의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번호를 해볼게요. 1번에 전세죠. 전세 3억 이래 됐잖아. 2번에 저당 2억 이래 됐죠. 3번에 저당 2억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등기가 3개가 있는 겁니다. 3개가. 그럴 때 보세요. 이 집이 잘못돼가 경매가 들어가서 7억에 낙찰이 되었다. 그 만약에 6억에 낙찰이 됐다면 요 순서대로 배당받는다는 건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할 때, 만약 이게 들어올 수 있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들어올 수 있냐냐 이 소리예요. 다른 각도로 써볼게요. 1, 2, 3 이래 돼 있죠. 그럼 번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얼마 전에 작년도에 코로나 있죠. 그죠? 코로나가 처음에 발생을 했을 때 마스크 있잖아요. 마스크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초창기 때는 약국 앞에다가 100m, 200m 줄 섰다는 걸 아시죠? 그럼 이게 줄 선 순서입니다. 이게 줄 선 순서예요. 그럼 이 순서대로 약국에 들어가서 마스크를 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잠깐만 보세요. 여기 사이에, 요 사이에 요 글자가 끼어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사람 있잖아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흔히 말하는 새치기 하잖아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열 받는다라는 말이 이 사람이 불리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해관계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 이의 일이 오면 이 사람이 또 불리해지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이 부기등기를 함으로써 불리한 쪽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이해관계인이다 이 말. 그러면 여기서 끼워들려면은 이 사람이 불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낙서가 들어가야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지. 맞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여기 좀 끼어들까요? 이러면 이 사람이 동의해 주겠어요? 동의해 주면 들어오는 거지. 동의 못 해주면 못 들어오는 거지. 맞잖아요. 됐죠? 자, 그러면 제가 다른 각도로서 이야기를 할때 이 글자를 가지고 해마다 출제인의 시험 문제를 낼 때 답은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딱 한 글자만 기억하세요. 성낙서가 들어오면 부기등기를 하는 것이고 안 들어오면 주등기를 하는 것이다. 그게 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해관계를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앞으로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은행에 가면 순번 대기표 있죠. 여러분들 1, 2, 3 이게 순번 대기표잖아요. 이 순번 대기표 순서대로 업무를 처리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한 명이 1에 1 이렇게가 새치기 한다. 그럼 이 사람 당연히 열받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입니다. 고로 새치기 하는데 동의를 해주고 안 해주고는 이 사람의 동의를 해주면 새치기 할 수 있는 거고 동의를 안 해주면 새치기 못 하는 거예요. 그냥 1위로 오는 거예요. 5번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기억합니다. 이해관계의 성낙서가 들어가면 부기등기, 안 들어가면 주등기. 그렇게 기억해 두는 게 제일 빨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시법 시간에 제일 중요한 3개 중에 한 개가 가등기입니다.
이 가등기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공시법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이 소유권 보존은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이거든. 이거는 해마다 출제인이 출제를 냅니다. 올해 30일에도 2문제를 출제를 했었어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좀 전에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각하사유 2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우리말로 말하면, 가장 쉽게 말하면 등기 대상이 아닌 겁니다. 아니, 당연히 우리 등기법 시간에는 이게 등기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중요해요. 세 번째 중요한 게 이 가등기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짜 있죠. 법학 시간에 가등기, 가압류 이런 말이 들어가면 그건 가짜 등기예요. 가짜 등기. 가짜 등기라는 말은 그거를 해뒀다고 해서 권리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임시로 해두는 등기가 가등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해가 제일 빨라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볼 때, 자, 요거를 먼저 갖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여러분들 민법 공부하죠. 민법 공부하면 가담법이 있죠. 가담법이 있고, 또 가등기를 공부할 때 매매 애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애약이라. 여러분들 우리는 홍남기 선생님이 민법을 강의를 하고 있죠. 대한민국 최고의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민법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그냥 등기법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연히 민법으로 설명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왜? 등기법이 있고 민법에 갈래니까 등기법의 모법이 민법이니까. 그러나 저는 그냥 알기 쉽게 설명을 하겠어요. 왜? 여러분들 민법의 가담법은 당연히 배우는 것이고, 민법의 매매 애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를 한다는 건 민법 시간에 당연히 배우는 것이거든. 그러면 등기법식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먼저 볼게요. 가등기가 있고 본등기가 있어요. 제하고 수업할 때 키를 잘 잡아야 돼요. 가등기는 임시로 해두는 등기라고 그랬어요. 본등기는 진짜로 하는 등기입니다. 제가 항상 예들 때 이렇게 예를 듭니다. 약혼이 있어요. 약혼. 결혼이 있어요. 결혼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말이죠. 왜 약혼합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뭐 약혼 이런 게 잘 없죠. 근데 옛날에는 약혼이라는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약혼은 중부지방에서 약혼을 하는 거지, 저 남부지방에서는 약혼이라는 게 말이 잘 없어요. 그냥 결혼입니다. 그냥 우리 남부지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결혼할 때 그냥 됐다 그러면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고무신 바꾸어 신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묶어두는 게 약혼이잖아요. 약혼. 그건 전부 다 오늘날에 와서는 별로 바람직하다 안 하다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 없죠. 그냥 바로 결혼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냥 여기서 약혼하고 결혼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약혼했어요. 법률적으로 부부이냐 아니냐? 그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약혼한 것만으로서 법률적으로 부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혼했어요. 혼인신고했어요. 그러면 이제 법률적으로 부부가 된 겁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면 가등기는 임시로 해두는 등기거든. 가등기 했다고 해서 소유자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본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변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예쁘게 말하면 가등기 때 물건이 변하느냐, 본등기 때 물건이 변하느냐, 당연히 본등기를 했을 때 물건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글을 보세요. 이거는 가등기를 한 경우입니다. 이거는 가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않은 경우. 그럴 때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소유자가 갑입니다. 소유자가 갑입니다. 자, 이때 갑하고 을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따오면 너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집 너 이름으로 해줄게, 이런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너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따오면 이 집을 너 이름으로 해줄게, 이런. 그러면 며느리가 아버님 정말이세요?
그래. 그러면 아버님 제 이름으로 가등기라도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 자격증 따 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을 보면 있잖아요. 이 그림에서는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가등기를 해달라고 했어. 그래서 며느리 앞으로 가등기를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자, 근데 이리로 보세요. 여기는 시아버지의 말만 믿고 가등기를 안 했어요. 여기는 가등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가등기를 안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다시 갈게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며느리는 가등기를 함으로써 번호를 받은 거예요. 번호가 2번이다 이 말. 1번 다음에 2번이잖아요. 번호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순번 대교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는 가등기를 해둠으로써 이번에 번호를 받았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를 먼저 보고 저리로 갈게요. 이 그림에서는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말만 믿고 가등기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냐? 갑입니다. 시아버지입니다. 시아버지는 병에게 매매해버린 거예요. 그럼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가 버리냐? 병에게 넘어갔습니다. 병에 넘어갔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볼게요.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가등기 해줬거든. 그 며느리는 가등기를 하고 2번을 받았어요. 자, 이제 킵니다. 며느리가 가등기 했어. 가등기 했다고 해서 소유자는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이 말입니다. 소유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가등기를 해줘도 여전히 소유자는 시아버지가 소유자입니다. 며느리가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시아버지는 제3자 병에게 매매해버린 거예요. 제3자 병에게 매매해버린 거예요. 저 매매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보세요. 여기도 제3자 병에게 매매했습니다. 여기도 제3자 병에게 매매했어요. 그러면 이제 소유권은 병에게 넘어가 버린 겁니다. 소유권은 병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먼저 볼게요. 며느리가 가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아버지가 병에게 매매해 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며느리 이제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어. 62.5를 받고 합격했습니다. 하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뛰어가서 아버님 제가 자격증만 따오면 제 이름으로 해준다고 그랬죠. 제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세요 라고 갔는데 이미 소유권은 병한테 넘어가 있잖아요. 이걸 도로 찾아올 수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못 찾아오는 거예요. 왜? 등기부에 아무런 조치를 취해놓지 않았잖아요. 그럼 못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보세요.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가등기 해줬죠. 가등기를 해줘도 소유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소유자는 시아버지였어요. 시아버지가 병에게 팔아먹어버리는 게라. 그럼 소유권은 병에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며느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가등기 해놨거든. 가등기는. 그러면 이제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가서 아버님 제가 이제 합격했으니까 본등기 해달라고 그런다면 본등기. 맞죠? 그러면 며느리가 여기에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한다. 자, 그럼 글자를 보세요. 이거는 가등기입니다. 이거는 본등기입니다. 등기가 2개죠. 그런데 가보니까 번호는 1개밖에 없는 겁니다. 이 번호는 가등기를 하고 얻은 번호예요. 그러면 이 본등기를 하면 이 번호를 같이 쓰는 거라. 같이. 그럼 요거는 이제 문자로 말하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라간다. 이렇게. 그게 하나. 자, 두 번째. 가등기 때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본등기 때 소유권을 취득하면 본등기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소유자가 2명이 됩니다. 2명. 2번, 3번. 소유자가 2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동일 부동산의 소유자가 2번, 3번 나란히 올 수 있냐 없냐? 그건 못 오는 거죠. 하나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2번이고 이 사람은 3번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그 말은 며느리가 가등기만 해두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도 도로 찾아올 수 있다. 요게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하기 때문에 며느리의 순번은 2번이 되는 것이고 병의 순번은 3번이 되는 겁니다. 3번이 2번이 당연히 앞서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거창하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 딱 3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하나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물건 변동은 본등기 때 발생을 한다. 가등기 때 물건이 변하는 게 아니고 본등기 때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라간다.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라간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을이 본등기 했죠. 그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소유자가 두 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는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등기간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요걸 이제 학문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합니다.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 처분의 등기는 등기간의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흐름을 잡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거를 배우러 가보겠어요. 여기 가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 한 문제를 냅니다. 내는데 이게 거창하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정리를 해볼 때는 요거 쉬운 거예요. 쉬운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요 글자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요거를 제가 설명을 해볼 때 이렇게 해볼게요. 자, 한 장을 넘겨볼게요. 자, 보세요. 이걸 정리합니다. 신청이 있고 말소가 있어요.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동신청입니다. 여러분들 법을 공부하는 가장 큰 키는 있잖아요. 항상 철저히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원칙은 시험에 안 냅니다. 원칙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은 항상 예외를 갖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우리 집에 손님이 오는데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왔다. 그분은 일반적인 손님이잖아요. 그런데 사돈이 우리 집에 온다. 그는 일반적인 손님이 아니잖아요. 특별한 손님이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손님의 밥상하고 특별한 손님의 밥상하고 밥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거는 시험에 출제를 안 하는 겁니다. 특수한 것만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는 거예요. 특수한 것만. 자, 그러면 모든 등기의 원칙은 공동신청입니다. 그럼 공동신청은 시험에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잠깐 공부해 볼게요. 제가 좀 전에 이런 표현을 썼죠. 뭐라고 썼냐 할 때, 자, 이렇게 해봅니다. 국어 시간입니다. 신청을 먼저 봅니다. 그러면 갑은 시아버지입니다. 시아버지. 을은 며느리입니다. 자,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 자,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이 집을 너 이름으로 해줄게 이랬대.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럼 아버님 제 이름으로 가등기 해주세요 이래.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가서 가등기 하는 거예요. 하면 당연히 이쪽이 의무자, 이쪽이 원리랍니다. 그럼 시아버지가 가등기를 해줘야지. 그럼 시아버지가 의무자, 며느리 이름으로 가등기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며느리가 권리자입니다. 그럼 이거는 시험에 안 내는 거지. 왜? 기본이니까.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를 갑니다.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 자, 보세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항상 등기는 권리자가 키냐, 의무자가 키냐, 항상 등기는 의무자가 키입니다.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럼 갑하고 을하고 매매합니다. 매매를 하면은 이게 소유권 이전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의무자, 이 사람이 권리자죠. 그럴 때 여러분들 등기는 있잖아요. 불리한 쪽이 키입니다. 그 말은 옛날에 소유자는 갑이죠. 그럼 소유자가 갑이라는 소리는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갑에게 있죠. 근데 갑이 을에게 매매했다면 갑은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없어지잖아요. 이게 권리가 소멸이고 을은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생겼잖아요. 그게 권리가 발생인 겁니다. 발생. 그럼 항상 불리한 쪽을 키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서류의 대표적인 인감증명서죠. 인감증명서 의무자가 제출하는 거예요. 권리자가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등기필정보죠. 의무자가 제공을 하는 겁니다. 권리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등기의 키는 의무자가 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딱 받아들이냐면 보세요.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가등기 해주죠. 그럼 시아버지가 키다 이 말입니다. 며느리가 키가 아니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 같이 가서 가등기 했다. 그건 문제될 게 없지. 근데
시아버지가 큰 소리 친다고 너 자격증만 따오면 이 집을 너 이름으로 해줄게라고 큰 소리 친다고 이야기했어. 근데 며느리가 막상 그럼 아버님 제 이름으로 가등기라도 해주세요 이러니까 시아버지가 쪼리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큰 소리 친다고 가등기 해주겠다, 저 집을 넘겨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며느리가 가등기라도 해달라고 그러거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저는 등산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들 제가 밴드인데 보면은 등산 그 사진 이런 게 많이 올라가지고 그죠? 이 경험담입니다. 저는 혼자서 산에 가는 경우도 참 많아요. 왜냐 이러니까 일요일 날에도 물론 자주 가지만 평일 날에 제가 하루를 쉬어요. 그러면 그날 등산을 주로 자주 가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가면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등산을 갔는데, 이제 내려오면은 항상 밑에서 막걸리에다가 해장국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점심을 띄우는 건데, 어느 해장국 집에 갔는데, 70대 정도 되는 할아버지 한 5-6분이 이렇게 앉아서 막걸리를 드시고 계세요. 근데 그 5-6분이 한 분의 할아버지를 집중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기동량으로 들어보니까 결론은 이거였어요. 할아버지께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줬다고 돌아가실 때까지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돼 물려줬다고 바보짓 했다고 막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역으로 말하면 우리 할아버지들께서는 재산만 자식한테 물려주면 그때부터 찬밥이라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공부를 하시는 분은 아직 젊었지만 절대 재산을 자식한테 먼저 물려주면 안 되죠. 그죠?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아버지도 막상 며느리한테 가등기 해줘버리면 며느리가 본등기라면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아버지는 찬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가등기 해달라고 해도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다 이 말. 그러면 며느리 눈치 끌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요즘 며느리 독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버님 코로나로 출타하시다가 코로나 걸릴 우려가 있으니까 성낙서만 하나 써주면 젊은 제 혼자 가서 가등기 하겠습니다. 자, 모든 등기는 자 칠판을 보세요. 의무자에 모든 등기는 의무자의 성낙서가 들어가면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모든 등기는 성낙서가 들어가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도 있잖아요. 성낙서가 들어갔죠. 그러면 인감이 같이 가야 됩니다. 왜? 성낙서도 위조를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성낙서 써줬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성낙서 써준 사람 인감도 항상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성낙서를 들고 가면 며느리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거 너무 쉽잖아요. 시험에 안 냅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가처분 명령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 가장 힘든 게 이런 게 가장 힘들거든. 여러분들 잠깐만 보세요. 잠깐만 요거를 보세요. 이 가처분이라는 말하고 가처분 명령이라는 말은 글자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가처분은 법원의 촉탁으로 하는 거예요. 가처분 명령은 단독 신청입니다. 이 말은 이 글자가 다르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는 내가 등기소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법원으로 갑니다. 법원에서 등기소로 가니까 촉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슨 자가 붙어 있습니까? 명령. 그 말은 법원에서 명령서를 받아서 등기소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발부받은 명령서니까 판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판결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처분 명령서를 가지고 가면은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요게 시험 문제다. 요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처분 명령서를 들고 들어가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각도로서 해보면 갑하고 을하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계약서를 썼을 거 아니에요. 예약서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월 며칠 날 가등기를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약서 들고 며느리가 법원에 가서 안 해주니까 명령서 하나 발부해도 이러면 가처분 명령서를 발부해 주는 거예요. 그걸 들고 가면 가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요렇게 되는 요게 키입니다. 그걸 딱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소를 갑니다. 말소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가등기 했어요. 그럼 했는데, 이제 이거 말소한다, 이 말입니다. 본등기 안 하고 말소합니다. 말소는 지우는 거죠. 그럼 이쪽이 의무자, 이쪽이 권리자입니다. 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이쪽이 의무자, 이쪽이 권리자죠. 신청하고 말소는 반대잖아요. 그럼 정리할 때 이랍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같이 가서 공동 신청했다. 문제될 거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을의 승낙서를 들고 가면 갑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든 등기는 의무자의 승낙서가 들어가면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가등기 해줬는데 며느리가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며느리가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럼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가서 야, 이 가등기 말소시키라 이래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말소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럼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너 승낙서를 하나 써주면 내가 가서 말소시켜 올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할 때 가등기 할 때는 이쪽이 의무자고 이쪽이 권리자입니다. 말소할 때는 이쪽이 의무자고 이쪽이 권리자입니다. 그러면 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승낙서를 들고 가면 며느리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말소를 할 때는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승낙서를 들고 가면 시아버지가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그게 되시는 거예요. 그럼 시험은 이것만 딱 기억해 두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나중에 내용이 쌓이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들 요 정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본등기 절차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